요즘 일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 구매해 팔 수 있는 명품도 많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유럽 명품 리셀 사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일본의 명품을 사러 다니다가 판매 아이템을 늘리기 위해서 프랑스나 이태리와 같이 유럽에 나가게 되었어요. 판매하는 명품 아이템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국가가 달라지고요. 그에 맞게 사업 계획을 잘 짜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유럽과 일본의 명품 리셀 아이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명품을 구매해 팔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저 먼 나라 유럽까지 날아가서 명품을 구매해 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기 명품을 싸고 많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명품 아이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이 고가의 인기 명품들은 유럽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어요. 유로의 환율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차이는 발생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유럽 국가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 제품의 재고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오픈런을 해도 구매하기 어려운 인기 제품들을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처럼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은 1년에 두세 번은 정기적으로 유럽에 나가 명품을 구매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의 아이템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요? 먼저 일본 리셀 아이템들은 대부분 유행을 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꼼데가르송이나 CDG, 휴먼메이드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 매 시즌마다 새로운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새로운 시즌에 가장 유행하는 로고나 폰트, 색상이나 디자인을 이용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신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명품 리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 팔아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브랜드를 선택해서 구매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기 아이템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 리셀 아이템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매해 팔아도 돈이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비해서 종류가 적고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내고 들어오면 큰 마진을 남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 리셀 아이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직접 나가서 구매하는 명품들은 대부분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아요.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처럼 하이엔드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폰트를 유행에 맞춰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론 하이엔드도 유행에 맞춰서 실험적인 제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팔아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품 사업자들은 주로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명품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럽의 인기 명품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동안 크게 변함없이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에르메스의 가든 파티나 피코탄처럼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디자인과 컬러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즌이나 유행에 상관없이 구매해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즉 일본 아이템에 비해서 유럽 아이템은 유행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서 팔면 몇 년이고 크게 변함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재고만 채워줘도 알아서 잘 팔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 유행에 민감하고 평소에 SNS 활동도 자주 해서 누구보다 인기 아이템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일본 리셀 아이템이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유행에 민감할 자신이 없고 클래식한 제품들 위주로 오랫동안 팔고 싶다면 유럽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하이엔드 명품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도 판매할 명품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고요. 사업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품 리셀 경험이 전혀 없어서 내가 유행에 민감한지조차 모르겠다. 일본에 나가야 되는지 유럽에 나가야 되는지 도통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유럽에 나가려면 최소 2주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빼서 이태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비행기에서의 이동 시간을 빼면 유럽에서 제품을 구매한 건 한 5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시간을 빼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유럽 핸드캐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2, 3일 정도 나가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주로 구매하는 명품들이 대부분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샤넬 같이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아요. 그 제품들은 기본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 한번 나가려면 경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는 유럽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유럽에 가는 경비를 제외하고 명품을 구매할 자금으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시작한다면 일본 리셀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유럽에 직접 나가서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로 구매해 파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자금과 시간에 좀 여유가 없다면 일본 리셀 사업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명품 사업을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나 자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일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팔았고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회사의 연차를 사용해서 유럽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샤넬이나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이 하이엔드 제품하고 일본 리셀 아이템을 같이 섞어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나 이태리, 일본을 다니면서 명품을 구매해 팔 수 있었고요. 이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명품 아이템을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명품을 소싱하는 방법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뭐 일본을 처음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태리나 프랑스 등을 같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대부분의 명품 사업자분들도 처음에는 뭐 하이엔드 제품만 판매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본 리셀 아이템까지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만 명품을 수입해 팔다가 자금이 늘어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하이엔드 제품들로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품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해 보세요. 하이엔드와 일본 리셀 아이템 중에 어떤 걸 먼저 판매하는 게 좋을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명품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큰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